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월드시리즈, 최고의 월드시리즈 7차전은 언제였나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미네소타 잭 모리스와 애틀란타 존 스몰츠의 선발 대결에서 잭 모리스가 10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따낸 1991년을 꼽으실 겁니다. 애틀란타 바비 콕스 감독은 10회 말 1사 3루가 되자 3번 커비 퍼켓과 4번 켄터백을 거르고 1사 만루를 만드는데요. 하지만 5번 타순에 나선 대타 진 라킨이 끝내기 안타를 날림으로써 월드시리즈 7차전이 1대 0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해 월드시리즈는 역대 최초의 전년도 꼴찌팀 맞대결이었는데요. 5번의 한 점차 승부이자 4번의 끝내기 승부, 그 중에서도 3번이 연장전 끝내기였던 최고의 월드시리즈였습니다. 6차전에서 연장 끝내기 홈런을 날린 퍼켓도 퍼켓이었지만 1차전에서 7이닝 2실점, 4차전에서 6이닝 1실점, 7차전에서 10이닝 무실점, 도합 23이닝 3실점, 평균자책점 1.17을 기록한 모리스를 위한 시리즈였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보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마 2016년 월드시리즈를 꼽으실 것 같은데요. 1908년이 마지막 우승인 시카고 컵스와 1948년이 마지막 우승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정말 간절한 두 팀이 만나 더 오래 간절했던 쪽이 승리했습니다. 7차전에서 체프먼을 상대로 때려낸 라제이 데이비스의 충격적인 동점 홈런과 르브론 제임스의 포효, 그리고 컵스가 108년 만에 우승하는 장면은 특히 제가 경기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짜릿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라는 콘텐츠로 본다면 밤비노의 저주에 이어 염소의 저주까지 풀림으로써 거대한 스토리 라인이 사라지게 된 시리즈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무국 사람들은 컵스가 우승하지 않았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2001년 월드시리즈를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극적인 스토리가 탄생하는 데 있어 김병현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통산 26번의 월드시리즈 우승, 그리고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 양키스와 창단 4년째 시즌인 애리조나의 월드시리즈 격돌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요. 특히 뉴욕 언론에서 애리조나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부르며 비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양키스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2년 연속 오클랜드였습니다. 양키스는 2000년에도 오클랜드를 5차전 끝에 간신히 꺾었습니다. 양키스의 클레멘스, 무시나 패티 선발 트리오가 평균 34세인 반면 오클랜드의 허드슨, 멀더, 지토, 영건 3인방은 평균 23세였는데요. 양키스는 이번에도 오클랜드를 5차전 끝에 꺾습니다. 2연패 후 3연승에 성공한 리버스 스윕이었죠. 시리즈의 분수령은 3차전에서 나온 데릭 지터의 더 플립이었는데요. 양키스의 중계 플레이 때 슬라이딩하지 않고 걸어 들어오던 제레미 지안비의 안일함이 시리즈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기세가 오른 양키스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116승 팀인 시애틀을 꺾습니다. 양키스는 2000년에도 87승, 그것도 정규 시즌을 7연패로 마감하고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바 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가을 양키스는 천하무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1998년에 창단해 1999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뉴욕 매츠에게 1승 3패로 패한 바 있는 애리조나에게는 두 번째 포스트 시즌이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애리조나에는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 세인트루이스에는 슈퍼루키 앨버트 푸울스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 역시 5차전까지 가는 명승부였습니다. 1차전에서 애리조나는 1993년 월드시리즈 이후 8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나선 커트 실링이 9탈3진 완봉승으로 1대0 승리를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 랜디 존스는 1회 푸올스에게 투런 홈런을 맞는 등 8이닝 동안 석점을 내주고 포스트 시즌 8연패의 늪에 빠집니다.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은 월드시리즈 7차전만큼이나 짜릿했는데요. 9회 말 1사 1삼루에서 밥 브랜니 감독은 볼 카운트가 원볼 원스트라이크 되자 토니 워맥에게 스퀴즈 사인을 냅니다. 하지만 공이 너무 낮게 들어오면서 워맥은 번트를 대지 못했고 3루 주자는 횡사를 당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2사 2루에서 워맥이 끝내기 안타를 날림으로써 애리조나가 시리즈를 가져가게 됩니다. 1차전에서 9이닝 무실점으로 1대0 완봉승을 만들어냈던 실링은 5차전에서도 1실점 완투승으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끄는 영웅적인 활약을 합니다. 애리조나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애틀란타를 꺾고 양키스를 만나게 됩니다. 애리조나와 양키스는 선발 원투펀치와 마무리라는 삼각편대를 각각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랜디 존슨, 커트 실링, 김병현은 도합 5승 3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09, 양키스의 무시나 패티 리베라는 도합 5승 4세이브에 평균자책점 1.66을 기록하고 월드시리즈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특히 김병현은 포스트 시즌 들어 4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규 시즌까지 포함하면 무려 104이닝을 던진 상태에서 월드 시리즈를 맞이했습니다. 애리조나 바프레니 감독은 확실한 8회 셋업맨이 없다 보니까 김병현에게 자꾸 2이닝 마무리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밴크원 볼파크에서 시작된 월드 시리즈는 싱겁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요. 1차전 커트 실링 대 마이크 무시나 2차전 랜디 존슨 대 앤디 패티 대결에서 애리조나가 13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2연승을 거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는 2차전에서 월드 시리즈 데뷔전을 가진 존슨이 11K 완봉승을 달성했고 맷 윌리엄스는 7회 앤디 패티스를 상대로 4대0으로 달아나는 3런 홈런을 날립니다. 양키스는 홈에서 열린 3차전을 2대1로 승리하고 한숨을 돌리는데요. 하지만 4차전에서 하루를 덜 쉬고 나온 커트 실링을 상대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실링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고 애리조나는 1대1로 맞선 8회 전날 2이닝 마무리를 한 리베라를 대신해 올라온 마이크 스탠튼과 라미로 멘도사를 상대로 2점을 뽑아내 3대1을 만듭니다. 8회 김병현이 올라와 쉐인 스펜서, 스카포로셔스, 알폰소 소리아노를 3K로 잡아낼 때까지만 해도 4차전, 아니 이 시리즈는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회 다시 마운드에 오른 김병현은 선두타자인 데릭 지터를 잡아낸 후 폴 오닐에게 안타를 맞습니다. 하지만 버니 윌리엄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월드시리즈 첫 세이브까지 아웃카운트 1개를 남깁니다. 하지만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던진 초구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몰렸고 동점 투런 홈런을 내줍니다. 티노 마르티네스는 이 한 방을 날리기 전까지 월드시리즈에서 9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이날 등판에 앞서 무려 9일을 쉬었기 때문에 바프레니 감독은 9회에 이어 10회도 김병현을 올리는데요. 하지만 9회까지 투구수가 이미 45개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병현은 10회 이사 후 데릭 지터와의 9구 승부 끝에 끝내기 홈런을 맞고 맙니다. 제가 전에 지터가 미스터 노벤버인 이유가 미스터 옥토버를 이미 레지 잭슨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에 열린 4차전은 지터가 끝내기 홈런을 날렸을 때 자정을 지나 11월 1일 12시 4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터는 미스터 노벤버가 맞았던 겁니다. 2연승 후 2연패를 당한 애리조나는 5차전에 하루를 덜 쉰 랜디 존슨 대신 미겔 바티스타를 선발로 내는데요. 바티스타가 8회 2사까지 무실점을 기록한 반면 무시나가 5회 솔로 홈런 2방을 맞음으로써 애리조나는 2대0 리드를 잡고 9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병현 선수는 선두타자 포사다에게 2루타를 맞긴 했지만 쉐인 스펜서와 척 노블락을 모두 잡아내고 투아웃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8번 타자이자 1998년 월드시리즈 MVP인 스카포로셔스에게 다시 동점 투런 홈런을 맞음으로써 월드시리즈에서 2경기 연속 블론 세이브를 범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쉬운 건 4차전에서 투구수가 45개 달한 김병현 선수를 10회에 다시 올려 결국 61개의 공을 던지게 한 후 다음날 또 내보냈다는 건데요. 지친 김병현 선수는 업슛이 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애리조나는 11살 게리 콜이 양키팬 투데이 투모로 포에버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밴크원 볼파크 관중석에 있었던 6차전에서 15대2의 대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바프레니 감독은 또 한 번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4회가 끝났을 때 이미 15대0이 된 경기에서 존슨에게 104개의 공을 던지게 한 겁니다. 물론 양키스의 방망이가 살아나지 않게 하려는 생각일 수 있었지만 7차전이 총력전이 될 것이었음을 생각하면 존슨을 일찍 교체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7차전은 커트 실링과 로저 클레멘스의 대결이었는데요. 특히 실링은 1차전 등판, 3일 휴식, 4차전 등판, 다시 3일 휴식을 통해 피로가 상당히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6회까지 무실점이었던 실링은 7회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동점 적시타, 8회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역전 솔로 홈런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104개의 공을 던진 랜디 존슨이 등장합니다. 9회 말이 시작될까지만 해도 애리조나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베라는 1998년부터 이날 경기 전까지 포스트 시즌 38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64, 23세이브 노블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리베라는 마크 그레이스에게 선두타자 안타를 허용하고 데미언 밀러의 번트 타구를 잡아 2루로 악송구를 던지는 실책을 범합니다.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5차전 끝내기의 주인공 토니 워맥이 슬랩히팅을 통해 동점 2루타를 날립니다.
이 경기만큼은 리베라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리베라는 계속된 1사 2삼루에서 크랙 카운셀을 못 맞는 공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1사 만루에서 양키스는 전진 수비를 택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곤잘레스가 날린 타구는 그 전진 수비 때문에 끝내기 안타가 되고 말죠. 리베라는 포스트 시즌에서 평균 자책점 0.70과 함께 42세이브 4블론을 기록했는데요. 월드 시리즈 블론은 이게 유일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고 폴 오닐과 스캇 보로셔스는 은퇴를 선택합니다. 양키스의 마지막 왕조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티노 마르티네스가 팀을 떠나고 제이슨 지안비가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양키스는 더 이상 가을의 강자가 되지 못하고 맙니다. 한편 시리즈가 끝난 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급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양키스의 엘리케 윌슨은 양키스가 우승했다면 우승 퍼레이드에 참가했다가 11월 13일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로 가는 아메리카 에어라인 587기에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키스가 패함으로써 그보다 일찍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원래 윌슨이 타기로 했던 아메리카 에어라인 587기는 이륙하고 나서 얼마 후 추락함으로써 미국 항공사고 역사상 두 번째 해당되는 261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리베라가 블론 세이브를 통해 윌슨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게 된 김병현은 이듬해 인터리그 때 양키 스타디움을 방문해 세이브를 올리고 나서 양키스의 레전드들이 전시되어 있는 모뉴먼트 파크 쪽으로 공을 날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115번이 열린 월드시리즈에서 블론 세이브는 총 102개가 나왔는데요. 블론 세이브를 2경기 연속 범한 선수는 2001년 4-5차전의 김병현과 2015년 4-5차전의 유리스 파밀리아, 2018년 3-4차전의 켈리 젠슨 3명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가 1903년 월드시리즈 시작 이후 최초였던 겁니다. 만약 이 시리즈를 승리했다면 양키스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5번을 우승할 뻔했는데요. 그랬다면 지터도 100% 득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경기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지 못한 건 정말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2001년 월드시리즈가 궁금해지셨다면 메이저리그 공식 채널에 가셔서 경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